두 번째는 이제 계약이 지금 뭘 배우냐면 계약이 성립이 되면 그건 크게 유효 아니면 뭘로 나눈다고요? 무효. 근데 계약이 성립되려거든 당사자에서 총칙에서는 뭘 배우냐면 당사자에서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고 목적에서도 확정 가능, 적법, 타당 있었지? 여기가 가능해야 되는데 원시적 불능은 무효라는 거예요 지금. 원시적 불능은 지금까지 그거 배웠어. 자, 두 번째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이걸 볼까? 다음 중 23회 문제 보면 다음 중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은 골라라 그래서. 그러면 자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서 수량 지정 매매 나오지. 그건 아까 유효였어 무효였어? 유효. 수량 지정 매매에서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는 유효로 해결했다고 그랬지. 2번 매매계약 체결 전에 이미 토지 전부가 공용 수용되었죠. 그럼 전부 불능 아니야. 이게 정답이네. 다시 원무과 원시적 불능을 골라라 그 말이야. 3번 계약 체결 후지. 후는 이건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 아니라 원시적이어야 되니까. 유명 화가의 그림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건물이 파손됐다. 후 파손이지? 그건 후발 불능이니까 아니지.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를 매수하여 등기를 마쳤는데 후에 저당권이 실행되어서 후에 실행되었지? 그러니까 여기는 원시 불능 아니잖아요. 그냥 원시 불능 골라라 이렇게 내도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고를 수 있어. 계약의 종류는 여기 찾으려고 그랬는데 잘 봐. 계약의 종류는 전형계약이 증여, 매매, 교환,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고도현, 위임조, 종신정기금 있는데 성립 시기에서 계약 성립될 때 청승 합치만 있어도 성립되면 낙성계약이고 일의 완성까지 있어야 성립되면 요물계약인데 요물계약이 딱 한 개 있다니까 현상광고. 현상광고는 여러분들 흔히 전봇대에다 붙여놓잖아. 개를 찾아주는 사람에게 50만 원 준다. 그러면 응모자가 내가 개 찾아주겠다 해야 성립돼. 개 찾아왔다 해야 성립돼. 그래서 일의 완성이 있어야 성립되지. 그걸 요물계약이라고 한다 이거야. 일의 완성. 그 다음에 계약이 체결되면 효력이 이제 계약이자 계약은 청약과 승낙한 사람 있잖아. 그러면 여기서 계약이 체결이 되면 쌍방, 계약을 체결한 쌍방 모두가 의무 부담하면 쌍무계약. 한 사람만 의무 부담하면 편무. 그런데 우리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매매, 교환, 임대차는 낙성계약이면서 전부 쌍무계약이야, 쌍무. 쌍방이 의무를 부담하므로. 그 다음에 계약 효력 발생 시기에서 계약 체결 전 과정을 통해서 쌍방이 대가적 의미가 있는 재산을 출연하면 유상, 그 다음에 대가성이 없는 재산을 출연하면 무상인데 현상 광고는 개를 찾아온 사람에게 50만 원 주겠다 했을 때 개를 찾아와 버렸잖아 한 사람은. 그러므로 한 사람은 의무를 이행해 버렸고 그 다음에 광고주만 돈 줄 의무가 있어. 그래서 편무계약이야. 그런데 재산 출연 과정을 보면 현상 광고는 개를 찾아온 사람도 재산 출연했나요? 동네 다니면서 노무 제공했잖아. 개 찾으러 다니면서. 그래서 현상 광고는 편무계약이지만 유상계약이야. 유상계약.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돼. 시험이 쌍무는 모두 유상이야. 쌍무는. 근데 유상계약은 모두 쌍무다 하면 틀렸지. 그래서 편무계약 중에 하나가 현상 광고가 있다. 그래서 계약의 종류를 물어보면 절대 틀리면 안 돼. 계약의 종류가.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계약의 종류가 하나 나오는데 여기서는 계약의 종류에 관해서 시험 문제를 낸 게 없네요. 여기서는 우리 교재에서는 계약의 종류를 물어본 게 없어. 여기서는. 자, 하나 있네. 222페이지. 교재 222. 자, 222페이지에 어디를 보냐면 01번 봐. 01번.
다음 중 요물계약에 해당하는 경우를 골라라 나오죠. 이게 시험 문제 자체가 잘못된 거야 이거. 왜냐하면 여기서 냈어야 돼 여기서. 근데 매매계약 속에 들어가는 계약금 계약은 매매계약 속에 있잖아. 그 속에 있는 걸 내면 안 됐었다고. 여기 있는 거 전용계약을 물어봤어야지. 물론 잘 봐. 여기 봐. 계약금 계약은 여기 없지. 그러니까 전용이요 비전용이요. 비전용 계약을 내고 섞으면 안 되잖아. 그냥 현상 광고가 들어갔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 시험은 요물 계약을 골라라 그러면 여기 고른다고. 어디 있어? 현상 광고를 물어본다고. 그래서 자 1번 매매, 교환, 증여, 임대차 하나가 이상한 거 들어가 버렸지? 그냥 그게 이상한 거 들어가 버리면 안 돼. 그냥 지 마음대로 내버렸잖아. 그러니까 중개사 시험은 이렇게 낼 수는 없고 여기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러면 요물계약 전용계약 중에 요물계약은 몇 개? 하나. 그것이 현상 광고 알면 돼. 그리고 이제 비전용계약에서 거기다가 이왕에 요물계약에다 밑줄 그으셔봐. 요물계약에 밑줄 그으시고 전용계약 중에 요물계약은 2개요. 딱 1개요. 현상 광고 하나만. 그리고 이제 비전용계약에서 나오도 안 해 시험 이런 거. 그런데 왜 알아야 되냐면 우리 계약금 계약은 따로 한 문제 나오잖아. 계약금 매매에서. 그래서 거기서 요물계약에다가 나오지. 그래서 알아야 돼. 그래서 비전용계약 중에 하나는 계약금 계약, 그 다음에 임대차에서 보증금 교부계약, 보증금 계약. 그리고 대물변제라는 게 있어. 이 3개가 비전용계약 중에 우리 시험에 요게 나오고 요게 나오는데 대물변제는 어디서 나오냐면 가담법에서 나와. 가담법에서. 또는 부동산 실명법에서 나온다고. 그러니까는 현상광고 하나만 전용계약이다 하시면 돼.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어디로 가냐면 교재 민법의 불능 나오고 자 228페이지에 여기 228페이지 여기 문제집 있지? 내가 목차 좀 써줄 테니까 여기 요 민법의 불능 나오지? 거기다 목차 좀 써봐. 여기다가 맨 위에다가 그냥 막 두서없이 써놓으니까 책이 거기다가 228페이지 맨 위에 계약의 효력 이렇게 써봐. 계약의 효력. 1번 원시적 전부불능. 원시적 전부불능은 무효였어, 유효였어? 무효. 그 무효로 끝난다고 과실 책임 생긴다고. 이렇게 이건 알고 있어야 돼. 계보를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두 번째는 뭘 물어보냐면 두 번째는 쌍무계약의 효력을 물어봐. 쌍무계약. 그래서 쌍무계약은 메모해. 쌍방이 의무를 부담하지. 그래서 쌍방이 의무를 부담함으로 쌍무계약은 쌍방의 채무를 누가 먼저 이행해야 되냐면 동시 이행해야 돼. 동시 이행. 그리고 쌍무계약은 쌍방의 의무가 서로 대가 관계가 있으므로 일방의 채무가 소멸하죠. 그러면 쌍무는 쌍방이 대가성 있는 채무를 부담하는데 한 사람의 채무가 없어진다면 다른 사람 채무도 있어야 돼. 같이 없어져야 돼. 그걸 규율한 제도를 위험부담이라고 그래. 위험부담은 양채무 소멸하는 제도야. 양채무 소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3자를 위한 계약. 그래서 이제 쌍무계약의 효력 중에 동생항변권과 위험부담에 대해서 배울 거라고.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동생항변권은 편에서 생겨, 쌍에서 생겨? 아까 여기서 계약의 종류에
효력 발생 면에서 쌍무계약, 편무계약으로 구별한다고 하지 않았어. 효력 발생 면에서. 그래서 쌍무계약은 쌍방의 채무를 동시에 이행하라 그 말이야. 그럼 이제 동시행항변권이 여러분들 어디 나오냐면 페이지 234페이지를 펴보죠. 교재 문제집 234페이지에 제3절에 동시행의 항변권 나오죠? 이거 엄청 중요한 거예요. 동시행의 항변권이. 그러면 이제 거기다 메모에 여러분들 제3절에 동시행 항변권 나오면 1번 판례상 동시이행 관계 인정 여부. 일단 동시행 항변권 나오면 판례상 동시행 항변권 인정 여부를 외워야 돼. 두 번째 동시이행 항변권이 인정되는 자. 세 번째 동시이행 항변권 존재의 효력. 이렇게 세 가지를 일단 아셔야 된다 그 말이야. 동시행 항변권 존재의 효력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요약집을 페이지 펴고 외워야 되는데 109페이지를 봐. 109페이지 보면 먼저 동시행 항변권은 쌍무계약에서 생기는 것이 원칙인데 오른쪽에 여기에 동시행 항변권이 부정되는 경우를 외워봐야 돼. 부정되는 경우. 그럼 부정되는 경우가 변제와 담보물권 등기 말소 나오지? 담보에다 동그라미 쳐. 담보. 그 다음에 2번 변제와 차용증 나오죠? 차용증 동그라미 쳐. 차용증. 차. 그 다음에 3번 별개의 약정에서 생긴 채무의 별 동그라미. 그 다음에 4번 토지결의 허가 없이 한 매매에서 토 동그라미. 그 다음에 5번 경매 절차 무효 나오죠? 경 동그라미 쳐. 그리고 권리금 나오죠? 그래서 임대차에서 임차물 반환과 권리금은 별개의 계약에서 생겼거든. 그러니까 권리금은 동시행이 아니야 이런 게. 그러면 이제 동시행 관계 인정되는 경우를 동그라미 쳐놓은 거 외워본다. 자, 외워봐. 담보차별 토경위는 동시행 아니다. 시작. 일단 담보차별 토경위는 동시행 아니다. 이거부터 외워줘야 돼. 있냐 없냐를 물어봐 버리니까. 그래서 돈을 봐. 여러분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 쓴 사람은 은행으로부터 나중에 돈을 갚을 거 아니야. 그러면 등기 말소와 변제는 동시행을 필요 없고 먼저 변제해야 돼. 그리고 나중에 등기 말소는 다음 문제다 그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담보등기 말소는 동시행이 아니다. 담보등기 말소는. 그 다음에 돈을 갚을 때 변제할 때 동시행 관계에 있는 건 여러분 만약에 돈을 빌려준 사람이 차용증을 받아놨어. 근데 차용증을 분실했다면 돈을 못 받는다면 안 되잖아. 그래서 변제할 때 동시행 관계에 있는 것은 영수증만 동시행 관계에 있어. 변제와. 그리고 변제와 차용증은 동시행이 아니다. 자, 여러분 담보차별. 그 다음에 동시행 항변권은 쌍무계약에서 생겨야 되거든. 근데 별개의 약정에 생긴 채무 있잖아요. 그건 쌍무계약이 아니니까 안 돼. 그럼 토지거래는 여러분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무효 아니야. 그러니까 무효니까 채권 채무가 없거든. 그러면 동시행 관계가 아니고. 그 다음에 경매에서 무효지. 경매 절차 무효 시 여기에 경락인의 등기 말소와 채권자 배당 반환은 동시행이 아니다. 이렇게 외워놓고 그 다음에 여기 판례가 인정하는 경우가 일단 무효 취소 해제라는 말이 나오면 무효 취소 해제의 경우에는 이행된 부분이 부당이득이거든. 그래서 이렇게 외워야 돼. 무효 취소 해제 그러면 동시이행. 부당이득 나와도 동시이행. 그 다음에 여기 여러분들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이 토지 줄 때 매수인이
부가가치세나 양도소득세 부담한다고 하는 경우도 있어. 그러면 세금 부담도 동시행이야. 그 다음에 여기 임대차에서 여기 목적물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 명도, 임대차에서 목적물 명도와 동시행 관계 있는 것은 보증금뿐이야 이게. 그리고 비용은 동시행 관계 있고 변제와 동시행 관계 있는 것은 영수증이고 어음 수표와 원인 채무 이행도 동시행 관계 있고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구분 소유주 공유자의 상호 지분 있지. 요건 꼭 외워야 돼. 구분 소유주 공유 지분은. 그러면 이제 여기 봐. 이제 동그라미처럼 외워버려. 부부 보증 비용 영어 지분은. 다시 두 번 시작. 자, 여기다 담보차별 토경위는. 외웠지? 부부 보증 비용 영어 지분은 동시행 관계이고 담보차별 토경위는 동시행 관계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 민법에 명문 규정을 둔 경우가 가등기 담보에서 청산금 있지. 청산금. 청산금이 잔금이거든. 청산금 지급과 등기 서류도 동시행. 그리고 해제만 나오면 언제 어디서든 동시행이야. 해제만 나오면. 그 다음에 전세금 동시행이다 하면 돼. 다시 한번 전세금, 청산금, 잔금 다 동시행 관계야. 이렇게 동시행. 보증금도 동시행. 그래서 일단 여러분 시험에 동시행 관계가 있냐 없냐를 물어보니까 자 페이지 보자. 237페이지. 문제집 237페이지에 34번 봐. 동시이행 관계 있는 것을 모두 골라라. 기억본 보면 읽어봐. 여러분들 매수인의 대금 지급에다 밑줄 그으셔봐. 항상 돈을 중심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237페이지 34번의 기억번. 가압류 등기가 있는 부동산에서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가압류 등기 말소 의무와 매수인의 무슨 지급? 제일 중요한 게 대금 지급 있지? 여기 봐, 나 봐. 그럼 매수인이 돈 줄 때, 매수인이 대금 줄 때 매도인이 해야 할 일은 그냥 등기 말소만 해야 돼. 깨끗한 등기 넘겨줘야 돼. 그 얘기야. 그러므로 매도인의 토지에 가압류 등기나 여러 가지 등기가 있다면 처분 제한 등기를 다 말소해서 이전해 줘야 된다 하시면 돼. 나 봐. 매수인의 대금 지급 시 매도인은 등기 이전해 주는데 그냥 문제 있는 등기, 깨끗한 등기. 그것이 1번이 깨끗한 등기야. 동시행 관계에 있다. 이렇게. 2번. 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여러분들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맞춰진 임차권 등기다. 밑줄 그으셔봐.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맞춰진 등기. 여기 봐.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등기되었지? 그건 이제 담보 물건이 된 거예요. 주택임대차나 상가임대차에서 임대인이 보증금 빼주지 않아서 임차인이 등기 명령 있지. 법원 명령에 의해서 등기가 된 것은 담보 물건 된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동시행 관계가 아니야. 3번. 채권 담보 목적으로 맞춰진 담보 가등기 나오나? 거기에 여기 봐. 가담법에서 청산금과 등기 서류는 동시행이야. 근데 변제와 담보 말소 여기 봐. 담보 가등기, 가등기도 여기 있거든. 담보 가등기는 변제와 담보 가등기는 동시행이 아니다. 그래서 피담보 채무의 그 디귿번에다가 채권 담보 목적으로 맞춰진 가등기 말소 의무와 피담보 채무의 변제에다 동그라미 끝에 변제. 그럼 변제 나오면 뭐만 동시행이야? 영수증만. 변제 나오면 영수증만. 나머지는 동시행 관계 아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담보 등기 말소와 변제는 동시행이 아니다 해도 되고 여러분들이 복잡하면 돈 갚는 것과 동시행 관계 있는 것은 뭐만 동시행 관계 있어? 꾸었던 돈 갚는 게 변제거든. 그럼 변제와 동시행 관계 있는 것은 영수증 뿐이다 이렇게 알면 돼. 다른 건 동시행이 아니다. 이와 같이 동시행 관계가 있는가 없는가를 1차로 물어보니까 그거부터 해결해 줘야 돼. 그러면 이제 여기 봐. 동시행 항변권은 쌍무계약에서 채무자에게 인정이 돼. 그래서
우리는 매매에서 매도인과 우리 매수인이 매매 계약했을 때 여러분들 요즘에 그 옛날부터 그랬지 뭐 아침에 산에 가서 황토 흙을 밟으면서 워킹을 하고 접지하게 되면 황산 무슨 산소가 활성산소가 나가서 암을 치료한다. 그래서 한 5번 산에 가야 돼. 지속적이어야 돼. 효력을 보려거든. 다 지속적이어야 돼. 그러면 시험 공부도 지속적이어야 돼. 띄엄띄엄 해야 돼. 그거 효력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 가끔 와서 앉아있고 그러면 자기가 이루는 될지를 몰라. 공부한다고 남들에게 보여주니까. 합격은 못해. 그리고 그렇게 가볍게 낼 만큼 이게 시험이 그렇게 양이 가벼운 게 아니라니까. 양이 많기 때문에 이게 지속적이어야 되고 머릿속에 자꾸 맴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보자.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매도인은 자 대금 채권이 있고 재산권 이전 채무가 있죠. 매수인은 대금 지급 채무, 그 다음에 재산권 이전 채권. 그럼 매매는 채권과 채무가 함께 존재하니까 요거도고 이거도는 구분해 줘야 돼. 그럼 매도인이 잘 봐. 채권을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매도인의 채권을 여기가 이제 대금 지급 시기인데 요 시점에서 갑이 병에게 병아 내가 10월 11일이 되면 을에게 1억 받을 매매대금 채권이 생긴다. 그때 받아가거라 해서 이렇게 채권 양도했어. 갑이. 그럼 갑이 채권을 양도했어도 채무는 존재해요, 안 해요? 하잖아. 그러므로 채권을 양도한 사람도 채권을 양도한 갑도 여기서 을이 잘 봐. 을이 채권 양수인 병에게 대금 안 주고 갑에게 맨입으로 토지 넘겨주셔 요구하면 채권 양도한 갑도 네가 양수인에게 대금 줄 때까지 나부터 먼저 채무 이행 못하겠다 거절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채권 양도인도 있어 결론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채권 양도인이 별개가 아니고 쌍무계약에서 생기는 사람이야. 그래서 채권 양도인도 동시행항변권 있어 없어? 있는 거 외워야 돼. 동시행항변권. 그 다음에 채무인수인도 있고 여기 이행지체에 빠진 자, 수령지체에 빠진 자, 이행불능에 빠진 자 있죠? 이런 사람도 채무자거든. 그래서 외운다. 지체불능자도 항변권 있다. 이렇게 외워야 돼. 지체불능자도 이렇게. 그 다음에 항변권이 효력으로 동시행항변권이 있는 채권을 가지고 동시행항변권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자동채권이 뭐냐면 자동채권이 상계하자는 채권이야. 상계. 공제하자. 그 다음에 수동채권은 상계되는 채권은 수동채권이라고 그래. 그래서 동시행항변권의 효력으로 동시행항변권이 붙어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렇게 외워봐. 자동 없다. 그럼 시험이 매매대금 채권이나 보증금 채권이나 전세금 채권과 대여금 채권은 꾸어준 돈이거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것이야. 매매가 이루어지면 괜히 지웠네. 매도인은 대금 채권이 있어. 그런데 매수인이 과거에 여기서 매매계약 하기 전에 이 을이 갑에게 돈 1억을 대여했나 봐. 그러면 여기서 을은 대여했으니까는 매수인은 대여금 채권 있잖아. 이렇게. 그럼 꾸어준 돈은 동시행 관계 아니거든. 편무계약이니까. 그럼 요때 이제 잘 봐. 매도인은 이렇게 꾸어준 대여금을 줘야 되고 매수인은 매매 대금 지급해야 돼. 1억. 그럼 서로 1억을 주고받잖아요. 주고받을 것 뭐 있어? 그냥 공제하자 하면 되지. 근데 공제하자고 하는 말은 상계라고 하는데 그 상계는 채무자가 퉁치자 하는 말이야. 그럼 여기서 잘 봐. 이제 갑이 여기서 잘 봐야 돼. 갑이 을에게 야
빨리 매매대금 대금 요구를 해. 대금 달라고. 됐나? 그럼 이 을은 대금 지급 의무가 있지. 근데 을이 대금 지급 의무만 있지만 또 대여금 채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을이 내가 너에게 과거 1억을 구워줬는데 그걸로 공제하자. 이 대여금 채권자가 공제하자고 그러잖아. 지금 공제하자. 이걸 자동채권이라고 그래. 그럼 이것은 수동채권이 되지. 그래서 동시행항변권이 붙어있는 채권을 가지고 상계당하기는 해도 되지만 이 사람이 먼저 공제하자고 하면 안 돼. 여기서 자 여기 봐. 을이 요구를 해. 야 빨리 매매대금 달라 요구해. 이 사람이 갑이 매매대금 비한 내가 너에게 구워준 돈 갚아라 요구해. 구워준 돈 갚아라. 갑이 내가 너에게 매매대금 1억 받을 거 있던데 그걸로 공제하자. 그럴 수 없다는 거야 이게. 동시행항변권이 붙어있는 채권을 가지고 공제하자고 할 수 없다. 저거 이해했나? 두 번째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셔. 대여금 채권자는 이게 상수야. 이건 변수. 세 가지 중에 하나 나와. 이 채권자는 공제하자고 할 수 있다. 대금 채권자는 공제하자고 할 수 없다. 이것은 공제하자고 못해 이런 사람들은. 그 다음에 동시행항변권 있는 사람들은 지체 책임 없다. 여러분들 지체 없다. 자동 없다. 지체 없다. 그 다음에 패소 없다. 그리고 가는 세월 채권의 가는 세월 막을 수 없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풀려. 자 문제 보자. 234페이지 234페이지 제3절 동시행항변권 1번 갑과 을이 갑 소유 건물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틀린 것은 1번 을이 선이행 의무인 중도금 지급 의무를 자 밑줄 그으셔봐.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1번에다가 이행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봐라. 매수인이 먼저 이행을 해야 되는데 이행을 하고 있어? 이행하지 않고 있어? 그러면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 이행지체에 빠진 자지. 이행지체에 빠진 자도 거절할 수 있다. 이걸 물어보려고 그래. 그래서 자 이행지체 이행하지 않고 있던 중 갑의 이행기가 도래했을 때 을은 중도금 지급에 관하여 갑에 대하여 동시행항변권 행사할 수 이행지체 중에 있었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행지체 그러면 있다 하는 거예요. 딱 2번 갑이 이행 제공을 함으로써 자 을이 밑줄 그으셔 수령지체에 빠진 경우 그러면 자 수령지체에 빠진 자도 항변권 있다 하라니까. 그래서 수령지체에 빠진 경우 갑이 재차 이행 제공 없이 을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하면 을은 동시행 항변권 행사할 수 나봐. 나 보라고 좀. 여보요 지체불능자도 항변권이 있다. 그 지체의 이행지체, 수령지체 그 말들을 읽어줘야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아 이행지체나 수령지체나 이행불능에 빠진 사람도 선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지금 그거 물어보고 있어. 항변권 유무. 근데 거기는 5번 봤더니 3번 수령지체 밑줄 긋고 뒤에 없다 그랬지. 그냥 틀린 거예요. 이런 거 수령지체 있다 해야 되는데 어려워 이 부분이. 3번 갑의 을에 대한 네모쳐봐 대여금 채권. 대여금 채권. 자 갑은 동시행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가지고 상계할 수 없다. 자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 그 말이야. 항변권이 붙은 채권. 동시행항변권이 붙어있는 채권을 가지고 퉁치자고 할 수 없다. 4번 갑이 소를 제기하여 을에게 대금 지급 청구하는 경우 을이 동시행항변권을 행사하면 법원은
법원은 패소 판결을 한다, 상환 판결을 한다. 상환 판결을 하는 거지 패소 없다 나오면 틀렸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패소 없다 맞고. 5번 소유권 이전 기일이 도래했는데 소유권 이전 기일이 도래한 경우 갑이 이행 제공이 없는 한 을은 명시적으로 항변권 행사하지 않더라도 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맞아? 이거 외워봐. 이거 네 가지 외워요. 다시 한번. 자동 없다, 지체 없다, 패소 없다, 막을 수 없다. 안 외워주면 못해. 자, 여기 봐. 다시. 자동 없다, 지체 없다, 패소 없다, 막을 수 없다. 다시 한다. 동시에 항변권 있으면 자동, 지체, 패소, 막을 수 없다. 요거 물어보는 거예요. 동시에 항변권은 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지체 책임 저 앉아. 패소 판결 내려 안 내려? 안 내려. 자동 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 이렇게 물어보는 게 정해져 있어. 을은 갑에 대한 1억 원의 밑줄 그셔봐. 대여금 채권 밑줄 그셔. 그러면 이렇게 매도인은 대금 채권이 있고 매수인은 대여금 채권이 있다고 그러잖아서, 그럼 대여금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니까. 이것은 대금 채권자는 퉁치자고 할 수 없고 대여금 채권자는 퉁치자고 해도 된다. 이걸 물어보려고 그래. 1번 매도인은 동시행 항변권이 있는 매매대금 채권을 가지고 을의 대여금 채권과 상계 동그라미 쳐봐. 뒤에는 없다 해야지. 동시행 항변권 붙어 있으니까. 그러나 대여금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1번 틀렸어. 2번. 우리 동시행 항변권 갖는 경우에도 이행기에 채무 이행하지 않은 밑줄 그자. 이행지체 있어 없어? 없잖아. 지체 없다 여기. 3번. 갑의 소유권 이전 의무와 동시행 관계에 있는 매매대금 채권에 관하여 갑의 채권자 병이, 지금 밑줄 그셔. 갑의 채권자 병이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은 경우 밑줄 그셔봐. 그러면 거기다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채권 양도 밑줄 그셔. 채권 양도. 채권이 양도되었어도 채무는 존재하죠. 그러므로 동시에 항변권 있다 그러는 거예요. 채권 양도. 이걸 물었던 것이라고. 그래서 봤더니 갑의 채권자 병이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은 경우 을은 병에게 동시에 항변권 행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4번. 갑이 을을 상대로 대금 지급 밑줄 그셔. 소재기. 그럼 소재기했으면 패소요, 패소는 없어. 보면 패소하여야 한다 틀렸지 않았어. 4번. 만일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에 관하여 선이행 의무를 부담하더라도 을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다. 그러면 얘기야. 선이행을 해야 되는데 상대방 채무가 변제기에 도래했지. 그러면 이행지시에 빠진 자야. 선이행해야 되는데 이행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상대방 채무가 변제기에 도래했다면 선이행이 불안한 자가 아니고 이거 이행지시에 빠진 자. 밑줄 그셔. 거기다가 선이행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을의 변제기 도래 나오나? 여기까지를 변제기 도래 여기까지를 밑줄 긋고 이행지체에 빠진 자 이렇게 나와. 이행지체에 빠진 자. 그럼 이행지체에 빠진 자 항변권 있어 없어? 있다 이렇게. 됐나? 외워. 항변권 있으면 외워요. 자동으로 자동 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지체 책임 없다. 그 다음에 소송상 소를 제기했을 때 항변권 주장하면 패소 판결 없다. 항변권 있는 자는 내 채무 이행 못하겠다 할 수 있으므로 그 사람에게는 이행지체 책임 물을 수 없다. 지체 없다. 외웠어? 나 봐. 지금부터 못 외운 사람들은 내가 강의 헛것한 거예요. 헛것. 지금부터 항변권이 있는 자의 효력 4개 외운다. 아름이 너 시작. 시작.
자동, 또, 당신.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왔지? 그럼 이거 연상하고 다녀야 되는 거 생각해야 돼, 자꾸. 연상하고, 연상하고. 연상하고, 연상하고. 자, 해봐요. 지체불능자도 있다. 있는 자는, 다시 항변권 있는 자는 자동 없다. 지체 없다. 패소 없다. 막을 수 없다. 아, 그런 것을 못 얻었냐, 이씨. 이거 두 개 갖고 외우는데. 지체불능자도 항변권 있다. 항변권 있는 자는 자동 없다, 지체 없다, 패소 없다, 막을. 지금 6가지 갖고 하고 있는데 문제를 못 풀어, 그런 것을 갖고. 6가지 갖고 했잖아, 지금. 다시 한번. 지체불능자도 있다. 있으면 4개 없다, 이렇게 외워버리라고. 그거 갖고 문제가 다 풀리잖아요. 자, 5분간 쉬었다가 또 다시 공부를 해보죠.